직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가 몹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충고나 조언이 괜히 기분 나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직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때나 이직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기가 몹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 사주에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운이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도 역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모든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공통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사주 8글자 중 천간에, 그러니까 위에 글자에 상관이 있는데 운에서 정관운이 올 경우, 혹은 내 사주 천간에 정관이 있는데 운에서 상관이 올 경우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구분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는 게 아마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즉, 이 10년 대운, 그러니까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들어오는 10년 대운에 천간에 상관이나 정관이 올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관이라는 이 성분은 기본적으로 정관을 극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극한다는 말은 건드리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겠죠. 기존의 정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콕 집어서 지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고치도록 옆에서 충고를 한다거나, 이게 바로 상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 여기서 관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관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관이라는 성분은 육신 중에서는, 그러니까 십성 중에서는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 궁이 이 직장에 해당하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정관이라는 성분은 남편 혹은 남자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정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남편이나 남자, 직장에만 해당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지켜주는 어떤 법률이나 도덕이나 윤리, 그 다음에 경찰, 신호등, 국가, 이 모든 것, 내가 지켜야 할 규율이고 규범이 바로 이 정관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라는 성분은 나를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통제하는 만큼 나를 또 보호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나 남자가 바로 이 정관, 즉 관성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정관이라는 것을 직장이라는 것으로 국한시켜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 사주 8글자 중에서 위에 4글자, 즉 천간에 정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년마다 바뀌어오는 대운이나 1년마다 바뀌어 들어오는 세운에서 상관이라는 운이 올 때 이 상관은 정관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지껏은 그냥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뭔가 내가 직장 생활을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에 방해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그냥 평소처럼 해왔던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서 내가 불편하게 되든가, 아니면 직장 상사가 바뀌어 들어왔는데 평소에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던 그런 상사여서 내가 몹시 일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또 그동안 내가 나의 적성에 잘 맞는 부서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거나, 어쨌든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상관이라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운이 오면은 내 직장 생활에 불만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편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내 사주에 정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에서 상관운이 올 때, 그럴 때는 나에게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운에서 들어오는 상관이 직장 생활에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를 불편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만약에 내 사주에 상관이 있고 운에서 정관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외부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그냥 묵과하고 지냈던 것, 평소에 그냥 이상 없이 지냈던 것에 갑자기 뭔가 수정할 것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해서 뭔가가 심기적으로 불편하거나 아니면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할 때 이렇게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관운이 오더라도 내가 굳이 직장을 이직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참고 어느 정도는 내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간다면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사주팔자 내에 이 상관이 있는데 운에서 정관이 왔을 때 갈등의 원인은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직장에서 하던 일에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실수를 하거나 내가 직장에 괜히 불만이 생기거나 이렇듯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에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상관이 있는 그 사주 옆에 정인이 있거나 아니면 내 사주에 정관이 있을 때 운에서 상관이 올 때 또 정인이 있거나 하면 비교적 그 불편한 상황은 별 무리 없이 지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정인이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인이 있을 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1시간씩 걸리던 출근 시간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별 불편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거리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또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운에서 상관운이 올 때, 내 사주에 정관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은 직장 상사의 질책이나 충고 같은 것을 잘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충고나 어떤 조언이 괜히 기분 나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직장 그만둘까?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라도 그냥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리고 좀 참고 인내한다면 그 직장을 무사히 다니게 될 겁니다. 이 정인이란 것은 말이죠. 내 사주에 정인이 있을 때는 상관의 그런 어떤 작용을 좀 억누를 수 있어줍니다. 달래는 거죠. 그 상관의 작용을 달래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참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이 덜 생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직이나 퇴직의 운이 오는 것을 볼 때는 운에서 편인운이 올 때입니다. 이 사주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운에서 편인이 올 때는 일시적으로 회사를 쉬어야 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편인이라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도식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식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경제활동에 발목을 묶게 됩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발목을 묶어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영상에서 이미 도식의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편인이라는 성분이 경제활동을 하는 식신이라는 성분을 극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 사주에 식신이 있든 없든 편인이 오면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흔히들 이 도식이라는 것을 자기 밥그릇을 발로 걷어 찬다거나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식이란 편인이 식신을 극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상관과 식신 중에서 식신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편인의 도식입니다. 하지만 이 편인운이라는 것은 상관운이나 겁재운처럼 내가 회사에 불만이 생기거나 아니면 회사가 나를 불만족스럽게 하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직장생활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편인의 이 도식이란 겁니다. 이렇듯 도식이라는 것은 운에서 나보고 잠시 쉬었다 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피곤하다고 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무조건 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거나 그동안에 너무 어렵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에 따른 번아웃이 오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육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잠시 쉬게 되거나 그런 것이 이 편인의 도식의 운입니다. 어쨌든 이 편인운이 오면 이 직장 생활에서의 피곤함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인운이 오면 대개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겁재운이 올 때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상관운이 올 때나 편운이 올 때보다 이 겁재운이 올 때 더 직장 생활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겁재운이라는 것은 위아래 네 글자 중에서 밑이 아닌 위, 천간으로 오는 겁재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 겁재운이 올 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겁재라는 뜻은 글자 그대로 이 재성을 빼앗아가거나 재성을 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안정된 내 생활을 흔들겠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재, 즉 내 재물을 겁탈해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재운이 꼭 내 재물을 빼앗긴다는 뜻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겁재가 빼앗고자 하는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내 삶의 공간,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무대를 흔들고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재가 뺏어가는 재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즉 내 이름으로 소속된 모든 것이 재성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아니면 내가 부리고 있는 종업원도 재성에 해당하고 내 집도 재성, 내 이름으로 된 어떤 아이디어나 기타 이런 것도 다 재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재성에서 이 겁재라고 오는 운은 나에게 또한 경쟁자가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승진의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나와 같이 그 승진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고 하면 옆에 나와 같은 업종을 취급하는 또 다른 사업장이 또 생겨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여자와 돈을 의미하고 이 여성분들에게도 재물, 즉 돈을 상징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정제와 편제, 이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둘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냥 재성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분들이 겁재운이 오면 이러한 나의 삶이나 그 환경에 변동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직장에 적용해보면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내 지위 혹은 내 공간 이런 것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직장의 이직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알아두실 것은 이 사주팔자 원국 내에, 그러니까 그 내에 천간에 이 겁재가 있는 사람, 즉 위에 네 글자 중에서 겁재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삶의 환경이 불안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을 여기저기 자주 옮겨 다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월이나 년, 여기 천간에 이 겁재가 있으면은 이직운이 작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직업이나 직장에 충실하기 쉽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직업 외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주 업무 외에 별도로 부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정관이란 성분의 있고 없고에 따라 그런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인 것으로는 이 겁재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직의 시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직장을 이직을 하거나 그만둬야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 말씀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